네,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최근 글로벌 증시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3월 달에 이제 그 국내외 공모주 시장에서는 대어들이 또 IPO 할 기업 공개가 될 대어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는 밖으로는 이제 쿠팡이 오늘 보니까 뭐 뉴스가 57조의 가치를 받느냐 마느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안에서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,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네오이뮨텍이라는 회사도 아마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3월, 4월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경준 혁신투자자문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증시가 이제 그간 좀 좋았는데 2월 달에 조금 주춤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는데 사실 이제 오늘 3월 달에 첫날이고 네. 그래서 공모주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여전히 뜨겁겠죠? 네, 여전히 뜨겁죠. 그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했던 그 공모주 시장이 지금도 여전히 좀 뜨겁고 예탁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시장이 많습니다. 그리고 공모주나 어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이제 본인이 아는 기업 혹은 공모주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격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. 그래서 아직 증시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공모주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증시 초보자들이 네.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네, 하시기에는 네. 편하다. 네, 뭐 그렇죠. 기관이나 나나 네, 같은 뭐 가격. 같은 가격으로 네, 들어가니까. 맞습니다. 예. 그 저번에도 한번 그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반 청약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좀 넓어졌습니다. 사실은 이 제도 때문에 또 네. 그 개인들이 또 청약을 더 할 수 있겠죠. 네네. 예. 아무래도 예전에는 큰 손이라고 불렸던 그 고액 투자자분들 위주로 이제 그 공모주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한 주나 두 주나 무조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50% 정도로 할애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그 20%까지 배정됐던 게 30%까지 늘어났고 그 중에 50%를 균등 배분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놔가지고 한 주 혹은 두 주, 많게 10주까지 의무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그 공모주 청약자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근데 또 이제 이게 불만이 있는 게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이 늘 이렇게 계속 공모주를 받아오다가 예전에는 몇 억 받아오다가 이제 몇 천만 원 받아오니까 조금 불만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그냥 뭐 시초가에 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소액 투자자분들은 좀 증시에 유입이 됐는데 고액 투자자분들은 점점 좀 빠져나가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그래도 한 주라도 받아가는 게 어딥니까? 네, 그렇죠? 못 받아갈 맞습니다. 수도 있는데.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슈를 좀 한번 되짚어 보면 네.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쿠팡이 뭐 미화 기준으로 27불에서 30불 네. 정도 기업 가치로 보면 뭐 한 57조까지 네.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이경준 대표께서는 그 쿠팡 공모가에 대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주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까? 질문 두 가지입니다. 예. 일단 그 57조를 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네이버가 아까 기준으로 보니까 62조 정도 됐었고 네네. 현대차가 52조입니다. 그러면은 57조가 정확하게 중간인데 57조가 이제 좀 비견되는 이유가 이제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 비교되는데 네.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거고 알리바바는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사업은 하고 있지만 본사도 미국에 있고 이제 임원들도 다 미국인이고 그걸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가 이제 쿠팡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접근하는 게 미국 법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아직은 작습니다. 그리고 또 작기 때문에 57조가 제 기준으로는 조금 좀 투머치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겠고요. 그리고 이제 공모주로 그래도 받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.
미국에선 기본적으로 이 공모주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아하. 전부 다 기관 투자자한테 배정하고 있고 국내처럼 이렇게 30%니 뭐 10%니 이렇게 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투자가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꼭 투자를 해야겠다. 네. 어떻게든 내가 이거 갖고 싶다. 네. 라고 하면은 그 미국에는 IPO 기업에 공모주에 투자한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ETF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? 난 지금 생각이 들겠고요. 일단 뭐 제 기준으로는 조금 과한 게 있고 좀 절차가 복잡하다.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. 근데 물론 더 잘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뭐 네네. 판단해 보겠지만 뭐 알겠습니다. 적극적인 추천은 좀 어렵습니다. 네. 그 3월에 이제 거래일 첫날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우리가 3월 달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기업 공개를 할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우리 이경준 대표의 그 조언으로 어떤 종목은 뭐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고 네네. 이런 걸 우리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. 네네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 이거 무조건인 거죠. 말 그대로 묻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뭐 너 그-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면은 네. 또 예. 예전에 한번 그 SK 바이오팜으로 이제 첫 방송했는데 그때만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밀었다가 네네. 사람들이 그 유튜브 댓글에 이거 공모주도 모르는 뭐 비전문가 나와가지고 뭐 네네. 손실 났는데 이걸 먹네 안 먹네 네.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에 뭐 5배 가지 않았습니까? 근데 네네. 제가 그때 미니멈으로 2~3배 왜냐면 네네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배 갔다 네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건 무조건 하시라고 했는데 네. 결국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손실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였는데 네네.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지난주부터 이제 접종이 됐던 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지금 한국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게 백신이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들어올 수 있겠고 네네. 뭐 지금 노바렉스나 이런 애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감심을 받을 수 있고 네. 약간 이게 백신 확보하듯이 이 공모주도 열심히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고 좀 5조가 비싸냐 싸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공모주로서는 무조건 좀 들어가시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강력하게. 예. 그런데요, 오늘 말씀하실 종목 중에서 네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여기 있네요. 물론 뭐 제가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. 네네네. 근데 이 네오이뮨텍 네네네.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네.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네. 더 좋을 것 같기도 네네. 한데 우리 이경준 네. 대표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? 아까도 뭐 제넥신을 말씀하셨는데 네네. 거기 자회사입니다. 네네. 그리고 최대 주주가 제넥신이고 네네. 시가총액 한 7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네. 일단 이게 좋은 점이 네. T세포라는 걸 증폭을 시켜줍니다. T세포가 뭔가요? T세포라는 게 네.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나이가 들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네네. T세포라는 게 면역 기능 중심 세포입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막 이게 얼마나 많은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점차 이게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. 근데 네오이뮨텍의 설명에 의하면 네. 증폭시켜주는 것은 본인의 회사밖에 없다. 네네. 그래서 글로벌 뭐 로시에라든지 뭐 머커에서 계속 이제 네네. 러브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의약품도 한 900억 정도가 무상 지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용 투약을 하자 그거죠. 네네. 그래서 단독 투약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단독 투약할 수도 있고 네오이뮨텍도 단독 투약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보니까 병용 투약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약을 먹을 때 한 가지 약을 먹는 게 아니고 2가지, 3가지 먹는 것처럼 병용 투약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 러브콜이 들어와가지고 이 T세포를 증폭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네오이뮨텍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정의될 수 네오이뮨텍의 있겠고 주주가 제넥신이다. 네, 최대 주주가 제넥신이 제넥신이죠. 네. 몇 퍼센트나 들고 있습니까? 22% 정도 좀 넘게 들고 있습니다. 아하, 그리고 그래요?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데 일단 유통 물량을 싹 잠근 게 거의 다 확약을 걸어놨습니다. 보호 예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상장일에 매도는 할 수 없겠고 네네. 다만 이게 1개월 있다가 좀 대령을 풀립니다. 네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모주로 들어갔다가 네. 1개월 되기 전에 조금 엑시트 하셨다가 아하. 1개월 있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아. 다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겠고요. 그러면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요, 네네. 네오이뮨텍 네네.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좀 매력적인데 네. 둘 다 그러면 따상 정도는 네.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? 저는 좀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고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보신다.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고요. 절대적인 말씀드릴 수도 네. 있겠는데 네. 좀 뭐
빅히트나 그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으로 좀 보시면은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지금 접종됐다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거를 이제 그냥 확보를 하시면 좋아요. 그냥 무조건. 그리고 내외 임용때도 좋은데 그것을 이제 따상을 갈 수도 있겠지만 갔다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공모주로는 접근하시고 다만 1개월 이전에 좀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개월 이후에 다시 이제 포스트로 좀 접근해 보시면은 가장 좀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좋은 말씀 우리가 좀 노트에 이렇게 좀 적어놓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하나는 SK바이오언스는 확실하게 들어가라. 그다음에 내이뮨텍도 그만큼 좋다. 근데 제넥신이 24%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제넥신이다.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그 3월 공모주 투자 시 기억해야 될 거 네. 뭐 한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근데 조정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꺾이지 않았습니다. 흐름이 꺾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하한가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PB파마 제가 네. 얘기했던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하한가 간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좀 예외적인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수익을 낼 수 있다. 그래서 굳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일단은 좀 접근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